자, 강추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국힘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17일이죠? 오늘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중대 발표를 하신다는 거죠. 이 중대 발표가 뭡니까, 박사님? 결별한다는 거예요. 결별. 이제 국힘당과 헤어질 결심이죠. 헤어질 결심. 영화 헤어질 결심처럼. 당신이 나 싫어하니까 나도 그러면 지금까지 뭐 짝사랑한 것처럼 국힘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럼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박사님이 또 정광훈 목사님하고 또 각별하시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집회해주고 자유우파를 위해서 그야말로 추운 겨울부터 광화문 집회를 해줬는데 이 광화문 집회 성격이라든지 이게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 광화문 집회 성격은 이제 그거죠. 제 이제 추측인데 정광훈 목사와 그 강함 세력은 윤석열 정부 지키는 건 계속 한다. 그대로 한다. 자유우파 지키는 건 그대로 한다. 자유우파 진영. 왜냐하면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절체절명이니까. 그렇죠. 나라 지키기, 다시 말해서 나라 지키기가 최선인데 그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 지키기야. 그렇죠. 그것까지는 가는데 국힘당하고는 결별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추측에는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시겠습니다만은 창당까지도 얘기할지 그렇죠. 일종의 친윤정당. 일종의 친한 정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친한 정당을 이렇게 되는 만들겠다는 거죠. 네. 저쪽 보면은 민주당이 있고 이제 진보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당 있고 두 개가 있죠. 뭐 있잖아요. 정의당 뭐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국힘당이 있고 이제 국힘당을 이제 못 믿어하는 배신자 못 믿어하는 사람 진짜 우파 정당.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자유우파 기치를 내걸고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강렬한 우파 정당. 그렇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례대표에서 몇 석이라도 그렇죠. 얻고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데서 한 석이라도 얻으면 대성공이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컷오프 당하고 나서도 제가 그때 현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신업 선언을 발표했는데 케이블 정치를 발표했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을 해체시키고 그야말로 새로운 친윤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 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하고 강신업하고 생각하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또 뭐 제가 연대를 하면 되지. 광화문을 가가지고 계속 이제 또 같은 세력으로 연대하면 폭발력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저한테 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세요. 사실은. 맞아.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그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사실은 이 국힘이 왜 문제냐, 국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준석이는 나간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창당한다. 어떻게 창당하느냐면 이번에 이준석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은 그 정의당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말이죠. 새로운 어떤 신당 차원의 정의당을 만들겠다. 이런 정의당을 그냥 개혁하는 게 아니라 신당 수준으로 정의당을 바꾸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맥을 같이 했던 이제 준석이가. 그렇죠. 이준석이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던 박지원이도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계 개편해가지고 자기들이 여차하면은 당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이가 곧 소환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장땡땡이 지금 중앙지검에 나갔거든요. 참고인으로 이제 곧 이준석이가 장의사 이준석이가 곧 소환되고 결국은 이준석이가 기소될 수밖에 없을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럼 국힘에서는 제명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제명당하기 전에 또는 뭐 기소당하기 전에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준석이는 그거였어요. 지가 되지도 않게 이수신 장군의 물령망동 정중 여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차용하면서 그러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 이준석 개 천하동인 이런 애들한테 탈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지는 뭐 또 누구가 윤핵관 쪽에서 그래도 이준석이 필요성 때문에 공천을 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한테 공천을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준석이를 엄청 싫어합니다. 윤핵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한테 사실 진절머리를 냅니다. 진절이 내죠. 예, 그래서 공천 안 줍니다. 공천 안 주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바로 그런 행보를 하는 거고 저는 이준석이는 나간다.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거나 나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준석하고 홍준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하고 홍준표의 공통점은 둘 다 덕이 1도 없다는 거야. 덕이 1도 없다는 거. 그리고 둘 다 중독성 관종이라는 거야. 중독성 관종. 아시잖아요. 둘 똑같아. 네, 그리고 둘 다 그야말로 싸가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둘 다 또 하나 있어.
자기 위주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고 그렇죠. 생각해. 자기 위주로. 에고가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힘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자기 애가 엄청 강해. 불가다. 그렇죠. 지금 홍준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이게 내 당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고 김기현이고 무슨 누구 간에 불로운돌이라고 생각해. 불로운돌이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이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준표는 저는 제명당한다고 봅니다. 제 예측입니다. 홍준표가 제명당한다. 이번에 상임고문에서 쫓겨났지만은 계속해서 분당질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분당질을 이유로 얼마든지 제명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 윤리위원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이 그리고 법조인이에요.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계속 분당질을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제명시킨다는 게 아니라 홍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계속 분당질 치겠다. 나 상임고문에서 뭐 자기가 뒤에서 뭐 거중 조정을 했는데 이제 나 상임고문도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말하고 있잖아. 계속 말해왔는데 마치 자기가 상임고문에서 잘렸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성 관종이다. 덕이 일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싸가지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입도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예측인데 이건 뭐 김기현 대표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한 거예요. 제명시켜버릴 수 있어요. 과감히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도 제명당하고 이준석도 제명당하거나 지발로 나가서 신당 창당한다. 그럼 둘이 또 손잡나? 그럴 수도 있죠. 홍준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어쨌든 간에 저는 유승민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또 털고 있어요. 계속 털고 있습니다. 마치 국힘을 엄청 위하는 척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까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건데 만약 이준석이가 나간다면 저는 유승민도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힘이 결과적으로 해체된다. 그러니까 뭐 해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면 일단 4분의 1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신당 창당이라든지 국힘은 안 된다는 국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리 말했습니다. 국힘을 해체시켜야 된다. 국힘으로 안 된다. 진정한 윤석열 성공을 위한 친윤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굳이 말한다면 친윤정당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이름보다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바로 세우고 기념하고 자 그런 정당 그러니까 그런 정통 보수정당 국힘은 정통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당 이 세작들이 들어와가지고 분당질 쳐놔가지고 도대체 이념이 뭔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념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4.3이니 뭐 5.18이니 또 뭐 세월호니 이런 것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은 4.3도 안 가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좀 거리를 두고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정립이 돼가지고 딱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국힘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4.3 난리 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약간 거리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합이 안 맞아. 지금 국힘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국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어떤 정통 보수정당 이걸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이라든지 자유우파의 성공,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의 해체에 앞장설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앞장서 왔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모르는 분들은 야 국힘이 그래도 국힘을 통해서 해야지 강신은 너도 뭐 분탕질 하려고 그래?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좀 공격을 했더니 좀 이준석 뭐 막 공격하다가 유승민도 공격하고 홍준표도 공격하고 또 국힘 잘못하는 것도 좀 제가 비판을 했더니 그렇게 또 저를 오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그야말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과한 말도 나오고 근데 그건 곁가지란 말이죠. 그렇지. 곁가지고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그러니까 애국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의 오늘 이제 이 발표가 기대되고 강신업 저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저는 전광훈 목사님하고 힘을 합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황교안 대표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1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황교안 대표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또 사이가 나쁘다. 또 황교안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뭐 좀 뭐 서운하고 개인 간의 원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도 어쨌든 자유우파의 성공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가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주 그 나는 욕심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다 알지 않습니까? 종북사파로부터 먹힐 뻔했다가 간신히 찾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임종석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대표되는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북사파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자들이 늙어가지고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 다시 뺏기면 안 된다. 그러려면 적어도 앞으로 30년을 우리가 반복해서 집권을 해야 된다.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에요. 30년 집권을 하게 되면 종북사파들이 세멸한다. 그때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종북사파로 또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을 집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도 25년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럼 5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키워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오해하는 분들은 또 뭐 비토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정광훈 목사하고 사이가 나쁘다 뭐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부고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크게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좀 제가 좀 하겠다. 그런 악교 역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은 또 고영주 변호사를 뵙기로 했습니다. 자유민주당에. 좀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플랜카드도 많이 붙이고 계속해서 신문 광고 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다음으로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치면 그야말로 이 국힘의 어떤 기득권, 이 국회의 적폐 세력들 말이죠.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지킬 수 있고 또 자유우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어떤 쪽으로 얘기하실까 좀 궁금했는데 결국 국힘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의 성공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이라면 다 같습니다. 지금 그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힘을 합치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 민주당이 있고 지금 정의당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이념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좌파 쪽으로. 그렇죠. 그 정의당의 일정 부분 그 좌파들의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9%는 항상 나와요. 한 그렇죠. 3% 뭐 5% 사이에. 나오죠. 한때는 10%까지 갔어요. 근데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반대로 이쪽에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보다 이념성이 강한 우파. 그게 필요한 정당이 지금 없어서 이게 짬뽕이 돼서 국민의힘에 이제 말하자면 우파의 색채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또 배척을 시켜요. 그렇죠. 거기서 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네, 박사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시네요. 이번에도 전당대회 때 예를 들어서 강신업이라든가 신혜식을 이제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 거는 더 강렬한 우파니까 들어오면 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왔으면은 배척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쪽에 정의당처럼 이쪽에 더 이념성이 강한 그렇죠. 어떤 정당이 그렇죠. 이번에 탄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여러 당을 창당했었어요. 네. 기독자유통일당이니 네. 국민혁명당이니. 근데 그건 이제 기독교의 기반을 둔 예. 이제 군소로 의식이 됐는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저쪽에는 이념성이 분명한 정의당도 있고 다 그렇죠. 있는데 왜 이쪽에는 이념성이 분명한 정당 없어? 그렇죠. 있어야 돼. 그게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어떤 창당하면 난 그쪽을 응원하겠다가 그렇죠. 최소한 3%에서 5%는 그렇죠. 무조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3%에서 5%면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데 지역구도 한두 석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요. 싸우면. 중대선거구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그러면 뭐 확실히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예. 이 원내에 진입하면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강렬한 우파의 목소리 국회 내부는 두세 명만 있어도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예. 이게 판이 그런 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력과 이념성을 확실히 겸비한 국회의원 2명, 3명만 있으면요. 네. 저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정의당은 완전히 오합지졸인데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통 보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념성이 강한 예를 들어서 5싹이든 10석만 갖고 온다고 칩시다.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만 가져도요.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그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토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깃발 그렇죠. 아래서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그렇죠. 시장경제 굳건히 하고 근데
우파의 아주 가치를 확실하게, 가치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배신자 없는 정부.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사랑을 그게 가능한 왜 필요하냐면은 한번 보시죠. 이준석이가 무슨 우파입니까? 이준석이가 언제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이준석이 언제 난 자유민주 얘기하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이준석이. 저건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힘이 문제가 이 좌파가 이렇게 유승민이도 좌파. 유승민이라든 이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이들을 물샐 틈 없이 막아야 되는데 이 자들이 이게 스멀스멀 들어가 연탄가스처럼 들어가가지고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탕질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통 자유우파 저 같은 사람들,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 내치잖아.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분들, 내치잖아. 그런 분을 내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분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짓밟으려고 하는. 아니 민주당에서는 그거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오히려 이 국힘 이것들이 저한테도 그거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보세요. 4.3 발언 한 사람, 5.18 발언 제대로 할 말 한 사람들은 다 극우라는 거예요. 뭐 다 극우라고 그러고 김재원 같은 사람 뭐 징계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정당이라는 건요. 그 안에서 아무리 뭐 저기 하나의 어떤 이념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다른 소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4.3에 대해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4.3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 그렇죠. 역사적 사실인데. 근데 4.3에 대해서 그러면 공산주의입니까?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자들은 사실은 이거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홍준표 파란색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파란 넥타이, 파란 모자, 그리고 파란 홍, 조국수 홍. 이 파라면 그럼 민주당으로 가라 이거예요. 홍준표 당시 이번에 재임당할 테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으로 가세요. 민주당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신당을 창당하든 민주당으로 가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이 국힘 안에서 이와 같이 분탕질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고 국힘도 이번에 사실은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으로 창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기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해요. 저 잡탕들 다 쫓아내고 새롭게. 아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저 정치 수수가 굉장히 단수가 높아졌어요. 그럼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힘당이 그냥 집권 여당인데 저기에 이제 매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매기 효과. 근데 저기에 매기를 집어넣으면 받지를 않네. 그러니까 이쪽에 매기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매기당이 매기 효과를 해서 국힘이 좀 어떻게 따라갈 수 합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연대하면 연대할 수도 있고 선거 때 아니 저쪽에 뭐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연대했다. 그래서는 흩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기당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내가 통치를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매기당은 말하자면 특공대야. 그렇죠. 여기서 민노총하고 싸우고 그렇죠. 촛불 연대들 오면 싸우고 하는 이 특공대. 박살 내는 겁니다. 근데 국힘당은 이 특공대가 안 되네 이거. 아니 여기는 잡탕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잡탕들이 있으면 이게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오히려 뭐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민주당을 깰 수는 없고. 오케이. 그냥 요건 요대로 이렇게 그냥 불가근 불가보나 하면서 가고 특공대 요 매기당을 하나 쓱 넌지시 그냥 놔두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기당을 잘 조율하면서 이게 할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국힘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완전 총선 이렇게 하다 필패하는데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 승부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윤 대통령의 생각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자유우파의 성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이런 정통 보수 세력들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시작하고 계신데 고영주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황장수 대표도 있고 또 뭐 손상대 분의 동생 손상민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자유당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여튼 저도 있죠. 지금 저는 뭐 아직 당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케이플 정치를 지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연대하면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그렇죠. 예. 야 국힘당발 정계 개편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